한방터라 불리는 곳에서의 하룻밤 낚시. 그러면 요 앞에다가 뚝 떨궈서 딱 경계 지점에. 시작부터 긴장감이 고조되는데 폭염을 뚫고 물가에 선 대물꾼. 과연 한여름 계곡지에서 기적의 붕어를 만날 수 있을까? 오, 입질. 잡니다. 걸었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여름. 한 줄기 오아시스가 되어줄 물가를 찾아 꾸는 기어이 길을 나섰다. 여름 빛으로 물든 계곡지. 어디에 찌를 세워도 붕어들이 반겨줄 것 같은데 나 홀로 더위를 피하며 조용히 낚시하기에 더없이 좋을 듯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월척 특급 진행자 이방원입니다. 지금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오후 늦게 출조했는데도 열기가 가시질 않습니다. 자, 제가 찾아온 이곳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외래어종이 서식하는 계곡지 한방터입니다. 자, 이곳은 제가 7월이나 8월쯤에는 배수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꼭 한 번씩 찾는 그런 지역인데요. 오늘 도착한 이런 상황에서도 배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평상시에 만수위의 깊은 수심보다는 아까 수심 체크를 제가 미리 해봤는데 한 1.5m에서 2m 이런 식으로 좀 공략하기 안정된 수심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속에는 물수세미가 산재해 있고 오늘은 이 물수세미를 잘 피해서 채비를 안착하면서 공략하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더운 더위 속에서 월척 특급 지금 시작합니다. 농번기 배수가 한참 이뤄진 뒤라 2m 안팎의 안정된 수심을 보이는 계곡지. 곳곳에 있는 물수세미를 잘 피해서 찌를 세우는 것이 관건인데 그림 좋은 포인트 앞에 서니 서둘러 붕어를 보고픈 꿈. 땀이 쏟아지도록 뜨거운 날씨지만 찌를 세우는 손길이 분주하다. 대편성을 해나가는 중인데요. 해가 가려지면서 이 물속에 안 보였던 그늘이지면서 물수세미 위치가 보이는데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낚싯대를 들이우면 생각보다 안 들어갑니다. 긴 데는 잘 들어가고 60대 이상은 잘 들어가고 그 밑으로는 생각보다는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요 앞에다가 뚝 떨궈서 딱 경계 지점에. 자, 장대는 확실히 깨끗해요, 바닥이. 여기는 그래 보이는데도 안 내려가네. 폭염 속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지치는 시간. 해의 기운이 약해질 때까지 힘든 낚시가 예상되는데 이곳 붕어들은 어디쯤에 숨어 피서를 즐기고 있을까?
붕어의 흔적을 찾아 부지런히 대편성을 이어가는 꾼이다. 한 번만 더 던져보고 빼야 되겠다. 자, 대편성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낚싯대는 8대 편성을 했습니다. 물수샘이 사이사이가 생각보다 들어가지 않아서 아예 차라리 병풍처럼 돼 있는 물수샘이 굴락, 그 다음에 옅어지는 물수샘이, 그 다음에 다시 짙어지는 그 사이에다가 보편적으로 60에서 70대 요 사이가 딱딱 떨어지는 그 라인이어가지고 그렇게 긴 데 쪽으로 6대 편성했고, 그 다음에 짧은 쪽, 이 물수샘이 굴락 끝나는 이 초입 지점에 2대 편성을 해서 총 8대 대편성을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심은 짧은 데나 긴 데나 비슷하게 1m 50부터 2m의 수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있으면 어둠이 내릴 텐데요. 곡물류 미끼를 가지고 8대 편성해 놓고 하룻밤 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편성을 모두 끝내고 본격적인 낚시에 돌입하는 꾼. 미끼는 어분 등을 섞어 만든 떡밥이다. 이제 저는 계곡지나 바닥이 깨끗한 이런 지형에 오면 다른 미끼도 좋지만 곡물류를 가지고 어분하고 보리계열을 잘 혼합을 한 상황에서 건탄 낚시라고 하면은 물을 적게 넣어서 단단하게 뭉치는 방식이 있는 반면, 이제 제 스타일은 물성을 조금 더 가미해서 좀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어차피 풀어지는 시간은 단단하게 하나 어느 정도 물성을 머금으나 안에 공기만 빼내면은 비슷한 시간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어서 2시간에 한 번씩 교환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미끼를 달아야죠. 케미도 이렇게 눌러보면 부드럽게 눌려지거든요. 젤리처럼요. 그래서 저는 좀 물성을 많이 줘서 주물르면서 안에 있는 공기를 싹 빼낸다는 느낌으로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반복적으로 여기에 손에서 치대서 안에 있는 공기를 빼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2시간마다 한 번씩 교환을 해주면서 낚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딱 요만하죠? 검지손가락 한 마디보다 조금 더 큰. 자, 오늘 멋진 찌올림 한번 보면은 참 좋겠는데요. 아이고, 바닥이 괜찮아. 단 한 마리의 큰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외래어종이 유입되어 있는 한방터를 찾아온 이방원. 베스나 블루길이 많은 이곳에선 생미끼 대신 집어 효과가 높은 떡밥 미끼가 더 잘 먹힐 수 있다. 한방터의 경우 잡어들의 성화가 드문 편. 찌를 올렸다 하면 덩치 큰 붕어가 낚일 확률이 높은데, 그야말로 간헐적 입질을 통해 대물 붕어를 노리는 낚시다.
찌보는 맛은 다소 떨어져도 고즈넉하게 기다림을 즐길 수 있는 낚시. 고기를 많이 낚겠다는 욕심은 비우고 자연이 허락하는 여건 속에서 최고의 붕어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대물 낚시의 묘미다. 무더운 한여름에 어디로 출조할까 고민이 많이 되는 계절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7월 달이나 7월부터 해가지고 8월까지 가장 무더울 때죠. 그때가 이런 강원도에 있는 계곡지들은 배수가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거든요. 가뜩이나 맑은 물색이 배수를 함으로써 그래도 맑지만 어느 정도는 살짝만 돌아와주면 그때부터가 한여름철 계곡지 낚시는 시작이니까요. 더워도 시원한 느낌으로 하는 이런 계곡 낚시는 좀 한여름철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강원도라서 그런가 해만 가려지면 시원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바람이 불어와서 이제 선선한데요. 좀 있으면 어두워질 거니까요. 본격적으로 밤낚시가 시작이 될 겁니다. 기대 한번 해봐야죠. 한 번만 올라와 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낚시에 임해 보겠습니다. 초저녁에 접어드는 시간. 햇빛은 한층 더 너그러워졌다. 이제 곧 붕어들이 먹이 활동에 나설 시간. 꾸는 첫 입질을 기다리며 조용히 찌에 집중해 본다. 대물꾼들은 찌를 세우고 첫 번째 입질을 받는 순간까지 가장 마음을 졸이기 마련. 현지 붕어들이 언제 어떤 패턴으로 움직여줄지 알 수가 없으니 막막한 기분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더욱 흥미진진한 낚시. 붕어는 언제나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다. 어느덧 어둠이 가득 내려앉은 시간. 이제 꾼이 의지할 곳이라곤 지불밖에 없다. 떡밥을 새로 뭉쳐 채비를 정리하는 이방원. 오후가 지나도록 붕어 비슷한 움직임도 볼 수 없으니 슬슬 초조해지는 것도 사실인데, 허나 낚시꾼에게 믿음만큼 좋은 무기는 없다. 이제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케미 불빛이 잘 보이는 걸 보니까 해가 다 서산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밤낚시 시작인데요. 그 전에 이 준비를 해 가면서 미끼를 달아 놓은 상황에서 뭐 당연히 어느 정도 터가 센 곳이기 때문에 혹시나라는 이 초저녁 시간에 혹시나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아직 뭐
건디는 거 없이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미끼를 다시 다 갈아주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다림의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낮 동안의 빈작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 현장 분위기를 익힌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라 할 수 있다. 대물 낚시에선 기다림 자체가 최고의 전략. 찌에 오롯이 집중하다가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면 재빨리 챔질.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렵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기다림에 진심을 다해야만 한다. 허나 여름밤엔 유난히 방해꾼도 많다. 이 모기향을 좀 펴이죠. 댐비긴 댐비네요. 이게 모기향은 꼭 모기 때만 피는 게 아니라 이런 날벌레들이요. 밤 낚시하다가 후라시키면은 계속 윙윙 달려들고요. 아이고야.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좋았어요. 방해꾼들을 퇴치하기 위한 방어막을 켜두었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 다시 찌에 집중해 보려 하지만 벌레들의 성화가 좀처럼 끊이지 않는다. 입질 한번 보지 못하고 집중력이 느슨해지는 꾼.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밤, 미궁의 시간이 흘러간다.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한 희망을 품고 한 마리 붕어를 기다리는 꾼. 금방이라도 찌를 올려줄 것만 같은데 낮 동안 더위 때문에 식음을 전폐했던 붕어들도 지금쯤이면 움직여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높아진다. 붕어를 낚는 것은 타이밍의 승부. 기다림은 길지만 입질을 받는 건 찰나의 순간. 단 3초를 위해 기꺼이 3일 밤낮도 셀 수 있는 것이 대물꾼의 본성 아닐까.
기다림을 이어가면서 수시로 채비를 정리하는 꾼. 특히 미끼는 어분과 보리기어를 사용한 떡밥을 사용해 2시간마다 교체해준다. 자. 부지런히 갈아줘야죠. 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시간마다 미끼를 교환해주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외래어종이 서식하는 그런 곳으로서 터가 유난히 이제 세기로도 유명하거든요. 근데 왜 미끼를 지속적으로 갈아주냐면 지금 현재 바닥 상황 자체가 물수세미의 밀생도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닥을 안착시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도 다시 한번 갈아줌으로써 혹시라던가 그 채비를 다 안착시키지 못하고 띄워놓은 경우를 다시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또는 지저분한 바닥을 피해서 또 한번 새로운 미끼를 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기 위해서 2시간마다 교환 주기를 가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2시간이 아니라 뭐 3시간, 4시간마다 교환을 해줘도 되겠지만, 지금 제가 2시간마다 교환을 해주면서 느낀 게 좀 전의 경우에도 바닥 안착이 됐다라는 확신을 갖고 낚시를 진행했음에도 다시 던지니까 찌를 오히려 더 떠 있는 상태로 다시 한번 올려준 경우가 몇 번 있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깨끗한 바닥에 안착시키기 위한 이런 것도 주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끼 안착에 신경 쓰며 붕어의 입질을 유도하는 꾼. 밤낚시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예상보다 길어지는 공백에 노심초사하는 이방원. 허나 지금 이 순간 꾼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묵묵히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데. 대물 낚시, 그것도 큰 붕어 한 마리를 노리는 계곡지 낚시는 장기전일 수밖에 없다. 좀처럼 행방을 알 수 없는 붕어들. 목마름의 시간이 이렇게 또 흘러간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 계속해서 미끼를 갈아 끼우는 꾼.
밤이 깊어지면 덩치 큰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위해 연안 쪽으로 들어올 터. 배고픈 녀석들이 떡밥의 구수한 향에 취해 단숨에 미끼를 흡입하도록 정성스레 준비하는데, 하지만 깜깜한 밤 물속 수초를 피해 찌를 세우는 것이 여간 까다롭지 않다. 들어가라.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힘들게 다시 세운 찌. 이번엔 붕어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미끼를 계속 교환해주면서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입질이 한 번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멘트를 하면서도 화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찌를 한 번 더 쳐다보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운이 좋아야 잘해야 한 번 정도 입질이 전부겠거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찌 하나하나를 좀 세밀하게 보면서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나 없나, 초기 대응을 좀 빨리 하고자 오늘은 좀 많은 집중을 하면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있어야 그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찌를 유난히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입질이 없고, 지금 밤이 어느 정도 깊어가다 보니까 수면 위로는 물안개가 피어오르면서 기온차가 있는 것을 말해주듯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도 좀 많이 춥습니다. 시원한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춥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좀 집중력이 흐려질 수도 있는 시간대가, 집중력이 좀 흐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인데요. 그래도요, 집중해가지고 좀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낮에 기세등등하던 폭염은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서늘한 기운이 맴도는 시간. 수온마저 급격히 떨어져 붕어들의 움직임이 둔해지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데, 눈에 보이는 뚜렷한 악재가 없는데도 입질이 없으니 시간이 갈수록 더 불안해진다. 제가 이번 출조만큼은 유난히 어느 정도 포인트 선정에, 또는 어느 지역의 어느 포인트라는 것을 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던 출조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강원도 홍천권에 있는 이런 계곡지들은 평소에도 5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만 돼도 밤 기온이 무척 차고 두꺼운 어느 정도 점퍼를 입어야 될 정도로 이 지역 특성상 좀 추운 곳이거든요. 춥다라고 하는 거는 수온이 그만큼 늦게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한여름에 도전해보기 참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나 출조 전에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그렸던 그림은 두 뼘이 넘는, 두 뼘 반 정도가 되는 그런 붕어에 대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결과가 어떻든 무언가는 도전을 해봐야 또 그것에 대한 결과를 또 얻을 수 있다 보니까요. 무모할지 아니면 성공적인 도전이었는지는 아침이 돼봐야 알겠죠. 멋진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런 맛에 낚시하는 거죠. 꽝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런 도전들이요. 그게 낚시의 매력이죠. 작은 입질 한 번 없이 힘들게 흘러가는 상황. 하지만 이 또한 대물을 만나기 위한 과정. 기다림을 두려워해선 절대 붕어를 만날 수 없다. 어우, 쌀쌀하다 진짜. 자정을 지나면서 체력전이 되어버린 밤낚시. 피곤함이 몰려들면서 찌의 불빛마저 희미하게 보일 시간이다. 어쩌면 붕어를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도 포기를 모르는 꾼. 단 한 번만이라도 오랜 기다림의 끝에 큰 붕어 한 마리를 낚아본 사람이라면 그 짜릿한 맛을 알기에 이런 고생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 꾼의 쓰린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벽을 향하는 시간은 꾸역꾸역 잘도 흘러간다. 어느덧 새벽. 끝내 단 한 번의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은 붕어. 쓸쓸히 빈자구로 맞이한 새벽. 꾼의 마음은 한겨울이나 다름없다. 마치 득점 없이 후반전 막바지에 접어든 것처럼 마음만 조급한데.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잡고 아침 낚시에 집중하는 이방원. 입질의 가능성은 아직 충분하다. 자, 이제 동이 터오면서 본격적으로 아침 낚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밤사이 아침이 될 때까지 입질 없이 밤을 지새운 것 같습니다. 자, 요 해뜰 무렵부터 아침까지 해서 그래도 오전장이라는 게 남아 있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곳은 기다림이 좀 길어진다고 해도 또 기다릴 이유가 충분한 곳이니까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밤사이에 배수가 좀 더 이루어졌어요. 밤사이 이루어진 배수로 인해 수위가 더 낮아진 상황. 혹시 수심이 줄어든 것이 남모를 악재로 작용한 건 아닐까? 소득 없는 하룻밤을 지내고 난 후 빈작의 원인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뚜렷한 이유를 알면 지난밤의 고군분투가 조금은 덜 억울하지 않을까. 한방터의 위력을 믿고 한여름에 찾아온 계곡지. 잦은 입질 대신 단 한 번의 찌울림을 보러 찾아왔지만 이토록 입질이 귀할 줄을 누가 알았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 입질. 잡니다. 걸었어. 야, 이걸 좋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자, 밤새 기다린 입질이 아침에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밤새 그렸던 붕어 크기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한방터에서 붕어 얼굴 볼 수 있다는 거에 기분은 좋습니다. 채색 좋죠? 놔주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놔주겠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가끔은 한방터에서 이런 것도 나오는 것도 재미있죠. 야, 이런 사이즈요? 찌가 올라와서 아이고야, 소굴이요. 저 덜컹했네요. 한방터에 가벼운 마음으로 오진 않았는데요. 하룻밤 동안에 기다리면서 바랬던 붕어, 그 붕어가 비록 월척은 아닐지라도 이 정도 붕어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하루 동안에는 이 정도 붕어가 저한테 지는 즐거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좀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하룻밤에 저한테 준 또 선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해봐야죠. 시간 더 있으니까요.
붕어의 얼굴을 보고 나니 조금 더 욕심이 생기는 꾼. 물가에서 마음을 비우기란 이토록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농기계 소리에 시끄러워진 물가. 미끼를 먹으려 다가왔던 붕어들도 한달음에 도망갈 듯한 소음인데 미련과 아쉬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꾼. 안 될 줄 알면서도 낚싯대를 접기가 쉽지 않다.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아침.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 쉽사리 움직이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는데 아쉽지만 붕어를 향한 기다림은 여기까지. 부질없는 욕심을 내려놓고 다음을 기약해 보기로 한다. 뜨거운 목마름으로 기억될 하룻밤 낚시의 추억. 그저 찌만 바라봐도 좋은 하룻밤을 낚았으니 충분히 만족할 만한 낚시다. 벌써 해가 중천에 떴는데요. 밤 사이에는 매우 추웠습니다. 강원도 골짜기에 골바람이 불어오면서 마치 가을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느낌마저 들 만큼 밤사이 추웠는데요. 해가 떠오르니까 역시 여름이구나라고 하룻밤에 2번의 계절을 교차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느낌 속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처음 도착해서 이곳은 낚이면 4자 후반 이상이 낚이는 그런 터가 센 곳이라서 한 번의 찌올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낚시를 임했고, 밤 사이에 조용했던 찌가 아침에 한번 멋있게 솟아오르면서 속으로는 내심 무언가 멋있는 걸 보여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가졌었는데 생각보다 좀 작은 붕어가 낚였죠. 또 반대로 보자면 생태계가 많이 살아났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저는 다음 편에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